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현석입니다. 네, 요즘 날씨 많이 덥다가 선선했어요. 네. 지난 주말에도 여기 조지아 좀 선선하고 골프를 좀 자주 치시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 뭐 날씨도 이렇게 좋고 맞아요. 네. 그러다가 뭐 비도 오고 참 그러게 저희는 또 언제 또 백돌이를 벗어날까요? 그러게요. 골프 채널 참 언제 골프 채널 한번 만들어봐야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제 집 용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부채 상환율 저희가 DTI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놈의 부채 상환율이 뭐냐 부채 상환 비율 이게 도대체 DTI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름도 희한해요. 부채상환 비율 힘들잖아요. 네. 데프트인컴 레이시오 힘들고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 DTI 그러면은 과연 DTI란 뭐냐 한번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융자의 적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꼭 기본적인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뎁트 인컴 레시오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뎁트 인컴 레시오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인컴 대비 몰게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 총 부채를 합쳤을 때 퍼센테지로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시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 퍼센테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집을 이만큼의 집에 이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숫자로 알아보는 그런 그 퍼센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용자에서 어느 은행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DTI 부채 상환 비율이 딱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서프라임 때는. 그쵸. 그래서 2006년, 2007년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런 부채 상환 비율을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2008년 이후에 이제 풀 다큐멘테이션 론이 많이 바뀌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부채 상환 비율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텐데요. 네. 이 최근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죠. 예, 네, 원래 그럼요. 계속 네. 있었는데 서프라임 때는 단지 이게 조금 그 플렉서블하고 비율이 이렇게 심사 비율이 DTI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뭐 신용 점수라든지 뭐 다운페이에 의해서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때 집을 사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정확히 DTI의 정확한 이 정의를 모르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요즘 뭐 20%만 다운하면은 융자 다 나오는 거 안 믿습니까? 아니면 30% 정도면 융자 나오죠? 네. 이렇게 질문이 맞아요. 막 저희가 굉장히 네. 많이 받아요. 예전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드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인컴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해주는 네. 그런 융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7%, 8%라는 이제 비싼 이자를 주시고 많이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디 인컴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네. 있기는 있지만 투자용 매물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는 프라이머리 집으로 샀을 경우에는 풀 다큐멘테이션 론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그 풀 다큐멘테이션 론에는 항상 부채 상환 비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언더라이터가 심사관이 은행 그 융자 심사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렇죠. 융자 가능 금액, 가능한 금액을 이 척도를 매기는 게 DTI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인컴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1099으로 보고를 하시는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 인컴이라는 게 세금 전의 인컴을 은행에서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은 세금 후 넷 인컴을 기준으로 이게 DTI를 매기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턴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99으로 페이를 받으시잖아요. 네. 1099으로 이제 페이를 받으신다는 거는 내가 솔 프로프라이터, 그러니까는 자영업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뭐 세금을 떼지 않고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알아서 익스펜스를 제하고 세금을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99, 그러니까 W2 웨이지 언어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네트 인컴으로 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로스 인컴이 아무리 높더라 하더라도 이제 뭐 경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컴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인컴만 또 딸랑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트 인컴이 뭐 3만 불이에요라고 하시는데 그 3만 불만 또 그 네트 인컴만 인컴이 아니라 감가상각,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도 인컴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또 빼고 붙여야 되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인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다 자세하게 계산을 해드리려면 세금 보고서를 반드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계산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그 연락을 받고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네. 자영업 셀프 인플루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20% 다운하니까 융자 나오죠. 이런 질문들을 자가 진단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고 일단 세금 보고 금액이 그로스 금액이 굉장히 높다.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융자를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이제 W2 웨이지 언어면은 네. 받는 돈 그대로 이제 네트 인컴이 아닌 그로스로 인정을 해드리지만 네, 자영업자나 아니면 실제로 1099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거든요. 그렇죠.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은 세금 보고를 토대로 계산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이 DTI 부채 상환 비율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 비율 대 부채 비율을 계산한 척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가 그 소득은 이제 이해를 했고 부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이제 학자금 융자도 일단은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학자금 네. 융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은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 융자가 10,000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0.5%에서 1%를 페이먼을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모든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적은 페이먼 혹은 아니면 디프로를 시켜놓은 거죠. 나중에 내가 인컴 대비 이제 뭐 그 스튜던트 론을 페이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미뤄놓으신 분들은 0.5에서 1% 페이먼을 간주를 합니다. 먼틀리로. 먼틀리로 네. 10,000불이면 이제 뭐 한 50불 정도가 되겠죠. 네. 50불에서 100불 그 정도를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모든 라이빌리티 자동차 페이먼이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융자 페이먼이라든지 네. 이런 어떠한 모든 부채에 대해서 이제 지페이먼과 함께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 심사관인 언더라이터가 이렇게 DTI를 토대로 척도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적에는 이 DTI라는 거는 그러면은 소득 비율 대 부채 비율이 업투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이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알면은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 뭐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컨벤셔널 론이 있고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49.999%까지도 이제 그 리스크를 억셉트를 해줘요. 거의 그럼 50까지 50%. 50%인데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게 네. 어떤 프로그램은 뭐 50%까지도 받아주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49.99밖에 승인이 안 나오고 그렇기 네. 때문에 AUS Automatic Underwriting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비율로 승인을 이제 미리 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FHA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인슈어를 해주는 몰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채 상환 비율이 높기 때문에 54.999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승인이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뭐 VA 같은 경우도 이제 정해진 거는 뭐 49%라고 정해져 있지만 VA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내가 인컴 대비 페이먼이 높더라도 뭐 60%라든지 뭐 70%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오토매틱 언더라이팅 시스템에서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AUS를 통해서 미리 좀 승인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DTI 부채 상환 비율, 데트 인컴 레이셔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도 하나가 네. 요거를 컨셉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무조건 이제 세금 보고 됐습니다. 20%, 30% 혹은 다운 페이를 많이 하니까 융자가 나오죠.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컨셉은 은행에서 심사 기준 그 척도가 뭐냐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하냐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그렇죠. 준비를 이게 만약에 해봤어요. 자가로 네. 진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요새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몰게지 뎁트 인컴 레이시오 칼큘레이터를 치면 네, 내 몰게지 페이먼, 뭐 라이빌리티를 다 입력을 하시면 네,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또 보여주는 그런 툴도 많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 방금 최윤석 융자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DTI 칼큘레이터라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자가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사이트가 유용한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갖고 계신 페이먼트, 라이어빌러리 이제 부채를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링크를 또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들어가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가 굉장히 뭐 플렉서블 하시거나 인컴이 고소득 이게 아닌 이상은 다운페이가 뭐 내가 만약에 모자르면은 융자 금액이 융자 허용 금액이 이렇게 일정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인데 내가 50만대 집을 뭐 찾고 싶으시다 하면 그 나머지를 다운페이를 더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곧 이제 나중에 진행하실 적인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리는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미리 자가 진단을 하시거나 혹은 이런 그 론 오피서한테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차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스테디 인컴이어가지고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그런 스테디 인컴이 있었기 때문에 융자인을 통하지 않고 먼저 부동산을 먼저 에이전트를 만나서 집을 먼저 봤었어요. 그죠. 예전 트렌드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풀 다큐멘테이션을 받아야 하니 이제는 반대로 됐어요. 이제 그죠. 융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네. 융자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에이전트를 접촉을 하셔서 이제 집을 보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융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융자가 가능한 금액 이게 곧 이제 집 가격이 되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집을 매물을 확인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요새 같은 그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도 네. 융자 승인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거의 집을 안 보여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가 이제 예전이랑은 또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집을 보시기 전에 미리 승인, 1차 승인 편지라고 하잖아요. 프리 퀄리피케이션 혹은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으신 후에 오퍼랑 같이 넣는 이런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퍼만 달랑 보낸다고 이제 셀러 쪽에서 액셉트를 안 하고 반드시 이런 증빙 서류라든지 융자 승인 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반드시 요거를 알고 계셨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집을 안 정했는데 어떻게 이걸 융자를 미리 알아봅니까? 이런 네. 질문도 굉장히 저희 많이 네, 받았어요. 많이 받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집 매물, 집 계약이랑은 별개로 본인 현재 갖고 계신 재정이랑 부채 상황에 따라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여부와 융자 가능 금액을 먼저 미리 알아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을 선정 전에 미리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주택 융자를 받게 되면 나의 최대 한도는 어딜까? 네,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면 네, 버젯을 잡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집에 다운페이는 이 정도를 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획하신 다운 페이먼트가 있고 이제 생각하시는 주택 가격대가 있으시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